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정리 저번 주에 하던 저희 절반 정리하는데 51번 한번 보면 51번 한번 보면 그죠? 자, 전세권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1번은 보면 어디 건노?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지? 고개 끊어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 다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후. 자,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하면은 빨리 머릿속에 몇 조? 305조 법정이상권 이거지 뭐. 딱 문제. 막 쭉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머리가 먼저 가야 된다고 공부한 거. 1. 빨리. 동일. 2.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 소유권의 특별승계한 자는 하면 특별승계인은 누구고? 매수인이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몇 조? 305조 법정이상권이지. 몇 조? 305조. 근데 요 1번은 여러분 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문이 중요하다. 그럼 요거는 꼭 여러분 305조 법정이상권은 누구냐 하면은 무조건 누구?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1번은 이거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뭐로 잘 나오냐 하면은 전세권자가 법정이상권자다 하면 OX, X. 자, 그럼 305조는 됐습니까? 요 305조 법정이상권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법정이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 되겠습니까? 근데 전세권 설정자인데 305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법정이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 설정자고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게 나올 때는 요게 전세권자가 법정이상권자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305조는 법정이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건물 소유자지만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냐 하면은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이상권이란 말이지. 누구를 위한?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그럼 전세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 한다? 철거.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305조 법정이상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하면 누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한다 하는 거고는 어떻게 보면 305조 법정이상권은 한시적 법정이상권이다. 무슨 적? 한시적. 누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자, 근데 법정이상권자는 누구? 전세권 설정자. 꼭 나온다. 1번 지문.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가면 네. 자, 전세권이 성립된 후에, 뭐가 성립된 후에? 전세권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그럼 자, 고개 들고 딱 이게, 오면은 쭉 읽으면 안 되고. 자, 근데 전세권에서는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돈 누가 책임지냐? 새로운 소유자. 무슨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그럼 왜? 전세권은 무슨 건이니까?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 무조건 전세금 돈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걸 뭐라고 그러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한다.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해서 누가? 신소유자가 전세금을 책임져. 전세금 반환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는 돈 내주는 거 뭐하고 소멸하고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 그거 그지?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종전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지위를 뭐하고 상실하고 종전의 그럼 거기에 주어는 뭐가 주어고 종전의 소유자는 지위를 상실하고 의무를 어떻게 한다? 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다시 신소유자, 양수인 뭐 이렇게 간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필요 없다. 답은 필요 없고 안에 뭐다? 지문을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는 게 그게 요 안에 거 지문 다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비슷한 거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경과로 본래의 용익적 권능이 뭐하고? 소멸하고. 자, 그러면 기간 땡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용익물권은 무조건 기간 땡 끝나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뭐한다? 소멸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만 남는다? 돈을 뭐라고 그러노? 담보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인 전세원 반환제 함께 제3자에게 이를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지? 자, 근데 여러분 4번은 어려운데 원래 그 4번을 제가 문제 바꾼다는 것만 그냥 깜빡 잊어버렸다. 4번은 조금 어려운데 4번은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하지, 그지? 어? 그럼 소멸하면 뭐만 남느냐면 채권만 남거든. 뭐만 남는다? 채권. 여러분 채권은 무슨 건? 채권은 먼저 이전 받는 사람이 임자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갑이 지금 을에게 1억 받을 거 있다고. 얼마 받을 거 있다? 1억. 근데 요 갑한테 지금 돈 받을 그 채권자가 갑이 지금 빚이 많다고. 갑은 지금 을한테는 얼마 받을 게 있지만 1억 받을 게 있지만 갑이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채무가 많아가지고 A에게도 지금 돈을 갚아야 되고 B에게도 돈을 갚아야 되고 C에게도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지, 그지? 응? 그러면 만약에 A, B, C 셋 중에 먼저 요 채권을 뭐 해가 압류해가지고 이전 받으면은 먼저 임자다. 어떻게 하면은 압류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갑이 됐습니까? 갑이 이게 이제 A가 갑으로부터 이전 받았다고. 뭐 받았다? 이전. 근데 만약에 이미 B가 그럼 자 이제 아직까지 A가 이전 안 받고 예를 들면 B가 나중에 이제 이전 받을 딱 보니까 채권이 있더라. 압류하려고 보니까 갑이 이미 누가에게 A가 자기가 먼저 받았다고 이런다고. 뭐를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그럼 요 지금 며칠 날 요 사람이 요 채권에 압류했냐면은 예를 들면 4월 1일 날 압류했는데 압류하고 나니까 이제 막 갑이 당황하면서 누구 A하고 친하다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너가 미리 너가 먼저 이전 받은 것처럼 계약서 작성하자. 뭐 이전한 것처럼 채권 며칠 날 3월 20일 날 이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A가 야, 내가 먼저 이전 받았어. 이 채권은 누구야? A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실질적으로는 며칠 내 예를 들면 뭐 4월 5일 날 이거 계약서 작성하면서 날짜를 며칠로 해가지고 3월 20일로 해가 누가 먼저 받았다? A가 먼저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럼 A가 먼저 받았으면은 나중에 B가 압류해도 누가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냐면은 A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얼마든지 짜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채권을 이전 받았을 때는 날짜가 중요하거든. 무슨 자가? 날짜가 중요하지. 그럼 먼저 이전 받고 난 뒤에 B가 압류했다. 요거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이게 확실히 날짜가 3월 20일이다. 그러면 누가 채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 A. 나중에 B가 이전하고 난 뒤에 압류해봐야 압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압류해봐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채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무슨 일자가 중요하냐면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무슨 일자가? 확정일자.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이전 받았을 때 이 양도 계약서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가 받아야 누구한테 A가 나중에 B나 C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고. 왜?
날짜는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짜고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다시 이거 원래는 문제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에 수정 이렇게 했는데 모르고 수정을 빼먹어 버렸다고. 근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자, 채권은 먼저 이전 받는 사람이 뭐다? 우선한다. 근데 만약에 이전 받았는데 그럼 순서적으로 먼저 이전 받은 사람이 우선하는데 이전 받은 걸 가지고 누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면은 대하려면은 무슨 일자 있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일자? 확정일. 근데 요거는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간이 뭐 됐다? 만료됐다.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의 이전 부기가 이루어져도 이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무슨 서의 확정일자? 계약서예요. 확정일자 볼 수 있어 제3자인 채권 압류 또는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런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그냥 그거 지워버리고 그냥 알지 마라. 걔는 복잡하다. 안 나온다. 중개사 안 나오고. 근데 이거 원래 이거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었는데 다른 데 있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4번은 정답이고 그죠? 틀렸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자 있는 정서가 중요하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뭐가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죠? 그 등기가 됐다고 해서 뭐가 되겠다고 해서 등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 보지 않는다. 정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 5번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5번 여러분 기간 중에 돈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뭐 쓰는 게 끝나야 그지? 소멸 종료 만료를 조건으로 소멸돼야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간 중에는 기간 중에는 채권 양도 못 하는데 기간 중이라더라도 아까 자 앞에 소멸 종료 만료를 뭐로 조건으로 그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 맞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은 하지 말고 일단은 1, 2, 3, 5는 꼭 기억한다. 그럼 5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그렇지. 정지 조건 소멸 전이라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소멸 전이라도 분리하여 정지 조건부 전세금 소멸을 정지 조건이다. 거기 정지 조건은 뭐를 조건으로? 소멸하면은 하는 걸 조건으로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간 중이라더라도 5번 짱 중요하다. 그래서 4번은 무슨 일자 있는 정서가 중요하다? 확정일자 있는 정서. 그럼 그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권은 소멸하거든 원칙. 돈만 남는데 근데 그 소멸 후에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되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일자?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 52번 갑니다. 유치권. (1번) X다. 1번 먹고 제목 붙여라. 1번 불가분성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 계속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갚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OX X 그 내용이다.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 계속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갚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하니까 OX X 그치? 그걸 뭐라고 그러노? 불가분성 얼마 못 갚아도 1원 그치? 2번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도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제가 이야기하는 원칙, 아까 1번은 얼마 못 갚아도 전부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에도 유치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때 끊고 3번 때 끊었잖아요. 그지?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점유자. 비정상도 비용 상환 척권은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항상 유치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유치권. 요거는 지금 그러면 3번은 203조 도둑놈도 가지는 비용 상환 척권. 그럼 도둑놈은 비용 상환 척권은 있지만 무슨 권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거는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시계 수립이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지? 소멸시효 중단되려면 저번에 뭘 했습니까? 법원의 절차. 그럼 자, 유치권자가 어쨌든 그 유치권이 법원에 만약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하면은 법원은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그래서 어쨌든 그 유치권이 법원에서 이거 어디에서 핵심 단어 법원에서 인용하면은 무슨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핵심 단어 뭐가 들어갔노? 법원.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인용하면 무슨 시효의 중단? 소멸.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5번은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근데 점유 상실했는데 도둑 맞았다. 뭐 맞았다? 도둑 맞았다. 일단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뭐를 상실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지? 자 53번 갑니다. 유치권 옳은 것. 1번 맞다? 뭐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왜 틀렸노? 이유 항상 문제 풀 때 부동산 빠졌다. 동산 유가증권의 하나여 하면 OX, X. 무슨 산은 빠졌다? 부동산.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 아까 했죠?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중단하려면 오직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저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권 없고, 우선 변제권 없고, 무슨 건 있다? 경매권. 그 다음에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물일 필요는 없다. 제3자 물건도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노? 누구의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다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무슨 업자에게 맡겼다? 수리업자. 그럼 갑은 무슨 자?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은 유치권자. 을은 유치권 설정자. 누구 물건인데? 병의 물건인데. 그런데 반드시 그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어야 된다. OX, X. 그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답을 맞추는 거 답 중요하다. 답 중요하고 안에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은 인터넷 보면은 80점 맞았다, 40점 맞았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지금은 막판 100선 나오잖아요. 100선 나오면은 뭐를 공부한다?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지. 자, 그럼 갑니다. 54번. 물상대위 틀린 것. 1번 맞다. 그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지. 그럼 이 집에 뭐 했다? 불나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그럼 여기 무슨 보험? 화재보험. 그지? 대표적인 거지? 그럼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설정자가 받기 전에 누가? 저당권자가 자기가 압류.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법원으로부터 내가 받겠다.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데 요거 소유자가 설정자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겠다 하는 거 그걸 추심명령이란다. 무슨 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 다음은 당연히 누가 받을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압류한 때는 뭐 한 때는? 압류한 때는 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받아 무슨 대위 할 수 있다? 물상대위. 그치? 그 다음에 제3자가 압류하여 강제집행. 그럼 만약에 또 이 본금을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해야? 참가.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야 된다. OX? X.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해야? 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설정자가 돈을 받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미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금방 뭐랬노? 받아버렸다. 그러면 설정자에게 인도, 설정자가 수령 이런 말 나온다. 다시 금방 뭐랬노? 설정자에게 인도, 설정자가 수령하고 나면은 무슨 대위 없다? 그렇지. 꼭 기억한다, 그거. 그러면 설정자가 받기 전에는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좋고, 누가 압류해도 좋다? 제3자. 그치? 그래서 2번, 제3자가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개시되면 저당권자는 배당이 참가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뭐 해야 된다? 요구. 그치? 그 다음 3번,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배당이 자, 만약에 제3자가 압류했는데 배당에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압류했는데 배당에 참가 안 했다. 이미 배당 끝났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고 그냥 일반 채권으로 이제 남는다. 그래서 배당이 참가하지 않아 배당이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 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자, 저당권자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졌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자기가 못한다. 그 다음 제3자가 저당물을. 자, 그럼 요거는 요거 또 요 설정해놨는데 요 병이 불렸다. 이게 제일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압류하면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지? 그래서 제3자가 저당 목적을 멸실 훼손하여 설정을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꼭.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물상 대위 없는 거 어느 거? 매매대금, 물품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 뭐 토지대금 이런 거는 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다시 뭐?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그 다음 요 제3자가 했을 때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여러분 수용됐을 때 협의취득하는 경우는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 무슨 취득? 협의취득. 수용해서 협의취득하면 매매가 이루어진 거로 보기 때문에 협의취득에서 수용된 경우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여전히 저당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챙긴다고. 그게 완전히 끝판. 물상 대위 잘 내고. 그 다음 55번 갑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해서 틀린 거. 금방 여러분 금방 이제 전세권 아까 했잖아요, 그지? 전세권, 유치권. 전세권 아까 소유자가 바뀌었다. 돈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좀 그럼 그 51번은 돈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중에는 돈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쓰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소멸 전이라 하더라도 뭐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근데 그 유치권이 법원에서 인용 어쨌든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은 무슨 시효 중단한다? 소멸시효 중단. 그제 돈 전부 받을 때까지는 계속 전부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고 안에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안에 지문을 기억해야 된다. 요 100개에 있는 지문 기억하면 거의 비슷한 거 나온다. 자, 그 다음 55번 갑니다. 저당권 침해. 여러분, 자, 1번 틀린 거 찾는데 1번 맞다. 1번 맞다? 맞다. 어느 게 핵심이고? 침해자에게 무슨 사유가 없어도, 귀책 사유가 없어도, 그지?
이거는 1번은 결국 물권적 청권 내용이지, 그지? 물권적 청권은 저번에 했죠.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침해 사실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침해자는 귀책 사유가 없어도 저당권자는 어쨌든 저당 목적물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방해 배제와 방해 예방이고 무슨 청구는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귀책 사유 있는 저당물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는, 자, 만약에 제3자가 침해해가지고 됐습니까? 제3자가 침해해갖고 손해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귀책사유 있는 저당은 손해 청구는 저당권 실행하여 손해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기간 중이라더라도 확실하게 손해가 발생했다. 됐습니까? 확실하게 손해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실행 안 해도 나중에 하면은 지금 굉장히 저당물을 침해해가지고 앞으로 배당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반드시 손해액이 확정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뭐 OX, X. 자, 그 다음에 끊어야지.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재의 감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상당 담보 제공 있다, 없다? 있다. 요걸 3번을 뭐라고 넣어? 담보물 보충. 짱 중요하죠. 무슨 설설. 일단은 누가 침해해야 된다? 빨리 설정자가 침해하고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된다. 반드시 부족해야만 담보물 보충 행사할 수 있다 하면 OX, X. 부족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설정 당시 감액만 있으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 또는 상당 담보는 뭐만 있으면 설정자의 침해만, 설정자로 해서 침해하고 뭐만? 감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감소. 부족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감소가 있고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도 담보물 보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담보물 보충이 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행사 못한다. 담보물 보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물권적 청구만 된다. 담보물 보충 플러스 무슨적 청구는 되지만, 물권적 청구는 되지만 담보물 보충 손해배상, 담보물 보충 기한이익 상실 행사할 수 없다. 같이. 그럼 담보물이 보충된 경우는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 잘못으로 하면 뭐 변제기가 안 돼도 이행 청구하는 건 뭐 즉시 변제 청구. 이걸 뭐라노? 5번 제목 붙여라. 기한이익 상실. 무슨 이익 상실? 기한이익. 3번은 아까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 손해배상은 부족하면은 아직까지 뭐 실행하여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자, 56번 갑니다. 56번, 그지? 채무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그 친구 어른 자신의 Y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 병에게 1억 2천의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 자, 그럼 이건 오면은 지금 병은 무슨 자고? 채권자지. 그지? 갑 1억 2천, 갑 채무자, 친구 무슨 보정인? 물상 보정인. 이런 거 잠깐만 그리면 된다. 1번 공동 1억 2천 병, 1번 공동 1억 2천 병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X부동산이 2순위 정 3천, 2번 정 저당권 3천, 2번 무 저당권 얼마고? 3천. 그럼 병에서 2순위 무가 얼마? 3천.
2천, 그죠? 요 X, Y인데. 자, 요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이때, 여러분, 그죠? 값이, 어디? 이때 채권자 병이 먼저 Y 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한 후 X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시가가 1억인데 1억에 그냥 시가에 경락됐다고 했을 때, 그지? 1억인데, 자, 병은 얼마 받을 거 있노? 실행해가지고 1억을 병이 다 가져갔거든. 누가 다 가져갔다? 병. 그럼 병은 아직 얼마 못 받았노? 2천. 그럼 병은 다시 X 실행하겠지. X 얼마 나왔노? X 여전히 얼마? 1억. 1억에 경락된다고 특별한 말은 없으면 얼마? 1억. 1억이라 했잖아, 그지? 그럼 자, 요 지금 병은 얼마 받아야 되는데 지금 1억 2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상보증인한테 얼마 받았노? 1억. 그럼 나머지 여기서는 얼마 받노? 병이 2천 받고, 그럼 이제 8천 남았지. 어? 8천은 누가 받아야 되노? 원래 물상보증인이 받아야지, 그지? 물상보증인이 받아야죠. 자기가 얼마 갚아줬노? 지금 1억 갚아줬다며요. 근데 물상보증인 지금 얼마 받아야 되노? 여기서 8천. 아니 1억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1억에서 지금 병이 2천 가져갔잖아, 그지? 병은 그래서 얼마? 1억 2천 다 챙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얼마 남았노? 8천을 누가 가져가야 되노? 물상보증인이. 왜? 얼마 갚아줬으니까? 1억 갚아줬으니까, 그지? 하고, 근데 요 물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한테 8천 받는 거를 무가 얼마? 3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천은 누가? 물상보증인, 을이 얼마? 5천 받고, 정은 얼마? 영원이지 뭐. 그렇지. 그래서 결국 요 X에서는 병이 얼마? 빨리. 병이 얼마? 2천. 병이 얼마? 2천. 무가 얼마? 3천. 물상보증인 을이 얼마? 5천. 정은 얼마? 영원.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물상보증이 실행했다. 자, 누가 돈 갚았다? 빨리. 물상보증인이. 어쨌든 이게 지금 병이 1억 가져가는데 병이 다 가져갔잖아, 그지? 그럼 지금 물상보증인은 누가 1억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고, 물상보증인 자신이 갚은 거나 마찬가지지. 물건을 가지고 얼마 갚았노? 1억. 그러면 이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한다고. 근데 요 아직까지 병은 얼마 못 받았노? 그래서 X 채무자 거 실행되면 2천 배당받고, 그럼 나머지 1억에서 얼마 남았노? 8천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 원칙? 물상보증인. 근데 물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그렇지. 물상보증인 8천 받는 걸 무가 2천 받고, 무가 3천 받고, 나머지 뭐 물상보증인 얼마? 5천 받고, 나머지 이제는 뭐 남는 게 있으면 정인데, 정은 정한테 돌아갈 게 없지. 그래도 지금 물상보증인 얼마 손해봤노? 2천 손해봤지. 요거는 원래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물상보증인.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X 부동산의 배당 순서는, 자, 1번 누구? 병 얼마? 2천. 무가 얼마? 3천. 물상보증인 을이 얼마? 5천. 정은 얼마? 영원. 그럼 답이 있는 거 찾으면 되지. 얼마? 2번. 물상보증인은 얼마? 5천. 그치? 이런 거 나오면 간단하다. 쉽다. 자, 그러면 57번 역시 마찬가지다. 57번. 자, 한번 보면 57번도 똑같다.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다시 물상보증이 실행했다. 누가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 물상보증이 얼마 갚았다? 1억. 그럼 자, 채무자 목적물 실행한다. 채무자한테는 또 물상보증인보다 누가, 병인 얼마 못 받았노? 2천. 병이 먼저 배당받고 채무자 거 실행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누가 배당받는다? 물상보증인이. 그지? 물상보증인이 근데 뭐 1억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1억에서
병이 2천 가져갔기 때문에 얼마 남았노? 8천을 누가 먼저 가져가노? 물상보증인의 채권자. 누구? 무가. 원래는 이 무가 없으면 물상보증인이 얼마 가져가면 되노? 8천. 근데 이제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이 8천 받는 것을 무가 3천, 나머지 물상보증인 5천. 해도 물상보증인은 아직 얼마 못 받았노? 얼마 못 받았노? 2천. 자기는 얼마 갚아주고? 1억 갚아주고. 그럼 정은 가져갈 게 없지.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자, 57번 갑니다. 갑은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 Y 토지에 대하여 5천만 원 1번고. 자, 제3자 병은, 여러분, 제3자 병은 무슨 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 1번 공동저당. 정은 X 토지에 을의 피담보 2천만 원 2번 저당. 문의 Y 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그까지 딱 하고 그림 그린다고, 거기도. 그거 나오면은 일단 간단하게 빨리 읽고 빨리 그리는 게 시험에서 관건이다고. 알겠습니까? 예. 갑은 을, 병, 똑같이, 그지? X, Y인데, 그지? 1번, 요거는 얼마고? 5천이지, 그지? 5천, 1번, 갑, 공동, 5천, 1번, 갑, 공동, 5천, 하고,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얼마? 정은, 2번 정은 얼마? 저당권 얼마? 2천. 그 다음에 2번 무. 요 저당권 얼마? 3천. 여러분,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고? 요거 채무자, 요거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지? 여러분, 요 저당권자라는 것은 채권자다. 요건 누구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요거는 누구에 대한 채권자?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라는 말이지. 그지? 그림 그려졌잖아요. 그지? 근데 똑같다.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 5천만 원을 갑에게 배당된 후. 자, 요 실행했다. 실행해서 갑이 5천 전에 배당받았다. 자,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실행받아서 선순위가 배당받았다 하면은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상보증인. 얼마? 5천. 다 갚았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무자 걸 실행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Y토의 경매 배당금 5천원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근데 X토지는 이거 했는데, 이 얼마에 경락이 됐냐면 4천에 경락됐다고. 얼마? 4천. X가 4천에. 자, 그럼 좋다. 물상보증인은 얼마 갚았기 때문에 5천 값 받아야 되는데, 요 얼마? 4천을 누가 다 가져갈 수 있노? 물상보증인. 근데 요 물상보증인한테 또 돈 받을 수 있는 누구? 무가. 물상보증인이 4천 배당받는 거를 무가 얼마 배당받노? 빨리? 3천. 그 다음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병은 얼마? 1천. 그지? 정은? 0은. 주로,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대충 느낌 났잖아요. 그지? 물상보증인 실행했다. 실행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채무자 목적물 실행한다 하면은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얼마 배당받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뭐다? 0원이다. 돌아올 게 거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5천 배당받았다. 그 다음 나중에 채무자 목적물을 실행해서 나온 매각대금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고?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얼마? 채무자 후순위권자인데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얼마? 돌아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그러면 무가 X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얼마? 3천. 병은 얼마 배당받느냐 하면 뭐? 1천. 그지? 물상보증인. 그 다음 뭐 정은 얼마? 0원. 이렇게 가는 거지. 자꾸 가니까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58번 갑니다. 무슨 저당? 근저당.
그럼 건저당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 전액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초과했습니다. 자, 고개 들고 초과했습니다. 채무자 나무 얼마? 전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하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그렇지, 그런 거. 자, 채권액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뭐 했다? 초과하는 경우 건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설정자. 자, 채무자 겸 설정자 얼마 갚아야 되노? 전부. 채권 전액이 변제받을 때까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물상보증인은 건저당의 피담보 채무를 모순적으로 면책적으로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건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 자, 건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항상 여러분 안에 근거를 준다. 근거. 뭐를 준다? 근거. DNA. 숨어있는 뭐요? DNA. 근데 거기에 어디다 줄치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원인으로. 그게 핵심이지.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은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핵심 단어는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여러분, 길면 길수록 뭐다? 근거를 준다. DNA. 길면은 근거를 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이미 어떻게, 여러분 또 우리 법정지상권에서 무슨 깨매수, 함께 매수하고 토지 등기 쭉쭉쭉쭉 한번 읽어볼 필요 없고 맨 끝에 스스로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지. 그 길게 나오거든. 근데 그걸 쭉 읽고 있으면 머리 빙빙빙 돈다고. 그럼 그거는 딱 이렇게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 이미 벌써 내가 결정이 돼야 된다. 맨 끝에 스스로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빨리 찾아야지. 그걸 쭉 읽고 있대. 그럼 그건 틀려도 할 말 없다. 왜? 읽으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그럼 여기서는 아까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원인으로, 다른 원인으로 하는 거는 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건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자, 후순위가 신청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는 거지. 후순위 또는 선순위 이런 말로 오면 누가 신청했다? 다른 사람. 매각대금 뭐 완납시. 선순위 건저당권자의 채권은 무슨 건자는? 선순위 건저당권자는 소멸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무한대, 완납한대. 건저당에서 담보된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쪽 건저당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거래하기 싫어 하면 금액이 뭐 되고 확정되고 그때까지 확정된 금액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 결산기간 뭐 하지 않아도 도래하지 않아도 기본계약을 뭐 하고 해지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돈 다 갚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앞으로 뭐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건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자,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범위나 다 바꿀 수 있고, 이건 바꾼 경우는 바꾼 이후 것만 담보되고, 그 다음에 바꾸는데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꼭 기억한다.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건저당에서 담보되고, 이런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5번에서 잘 나오는 걸 후순위 권리자의 뭐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면 OX, X 꼭 기억한다고. 그거. 무슨 여자다? 그거 했잖아요. 그지? 건초광.
그 다음 59번 갑니다. 문제, 여러분 요렇게 푸는 거다. 요렇게 배운 거 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많이 공부 안 해서 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렇게 풀 수가 없지. 여러분은 강의 들었잖아요.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이렇게 풀면은, 그래서 1차는 그러면 확 무조건 보상할 수 있다고 딱. 일단은 기본은 1차는 무조건 해야지. 1차, 2차 같이 걸려야 되고, 안 되면 무슨 차로 걸려야지. 1차라도 걸려야 체면이 있어지. 막 1차 일단 안 됐다. 끝나는 거지 뭐. 섬찟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가르쳐 주잖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고. 요 백성 계속 보면 된다. 하고, 아까 지문. 그 다음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틀린 거다. 그지? 1번.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걸 약관에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법에 있는 거를 또 약관에, 이걸 저번에 했죠. 뭐, 중복적, 중첩적, 부연적, 강조적 규정은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근데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는 설명하여야 하고, OX, X. 그치? 중요 내용을 이룰지라도 설명 의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있는 거를 또 약관에 규정해 놨다고. 그런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2번은, 여러분 그죠? 2번은 통장을 반드시 돈 찾아올 때 본인이 찾아러 와야 된다. 누가 찾으러 와야 된다? 본인. 근데 다른 사람이 통장 도장을 들고 오면 돈 내줄 수 없다. 뭐 하지 마라. 양도하지 마라. 해놨다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고객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안 알렸다. 그런 경우는 은행은 주장할 수 없다. 그치? 반드시 누가 가져와야 되고, 본인이 가져와야 되고, 다른 사람 통장 도장 비밀번호 와서 돈 찾는 거, 그거 양도하면 안 된다. 그럼 돈 못 내주겠다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고객에게 뭐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이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게. 그 다음에 현재의 곤란한 경우는 설명 의무 있다 없다? 없다. 3번. 4번.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을 대지 못하거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 무효인 경우는 무효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원칙, 그대로 뭐다? 유효. 핵심 단어, 원칙적으로다. 무효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 5번. 신의성실, 공정,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번 짱 중요해서, 그 또 뭐라는 말 들어가야 되겠노? 집어넣고 싶은 거 한번 집어넣어봐라. 객관적, 획일적, 동일.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금방 뭐래노? 그럼 그걸 틀리게 만들어봐라. 또 구체적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객관적, 획일적, 동일.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틀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약관은 됐습니까? 아까 뭐 금방 뭐라고 했노? 획일적,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 꼭 기억한다. 그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해석하면 틀린다. 객관적, 획일적, 동일하니까 꼭 틀린, 획일적, 동일하니까 꼭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약관은 그렇게 무슨 적? 획일적, 동일하게. 꼭 기억. 그 다음 청약. 여러분 청약은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는데 도달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거 잘 낸다. 청약 도달하여도 처리한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요 잘 나온다. 청약에서는 제일 잘 내는 게 청약은 청약의 구속력. 구속력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란다.
그러면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는 거? 철회할 수 있는 거. 예? 몇 개 있노? 청약,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몇 개? 3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자판기. 도달했다. 봤다. 도달했다. 동전 집어넣으려니까 아저씨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화자. 요거는 뭐 전까지, 그럼 뭐 전까지 처리할 수 있노? 동전 넣기 전에 그걸 뭐 전까지? 승낙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대화자. 대화자는 뭐 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전까지? 종료 전까지 처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요 3개는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꼭 기억한다.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럼 청약에서는 저거하고, 그 다음에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했다. 승낙기간을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기간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그게 제일 핵심. 승낙에서는 격지자의 승낙, 발신주의, 그거. 그래서, 자,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권을 유보했다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주요건고,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잃는다. 그 다음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한 때 계약을 어떻게 한다? 성립. 그 다음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 성립은 승낙 유무에서 좌우된다. 맞죠? 예. 승낙 유무에서.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은 주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자, 무슨 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는 청약과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서 발송 시에 유효하게 어떻게 한다? 성립. 맞죠? 예. 그래서 청약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된지 연착됐다.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청약자는 연착 통지해줘야 할 뭐 의무가 있다. 근데 안 했다. 그럼 불이익받는다. 언제 계약 성립? 발신한 때.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뭐한 때? 발신한 때 성립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자, 61번 갑니다. 뭐 이 61번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나온다. 근데 사람들이 막 공부할 때 61번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61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이런 거. 아까 이런 거 나온다. 아까 60번, 59번 이런 거. 다음에 시험 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제 왜? 중개사는 시험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지금 2000년대 사법시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나온 거지 뭐. 갑은 을에게 12월 말로 정하여 청약하였다. 근데 을은 12월 23일에 해답을 우선하였는데, 그러면 자 23일 하니까 말까지니까 대한민국 아무리 지나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청약자는 승낙자는 당연히 뭐 했을 것이다?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승낙자 기준이다. 발신주의. 근데 28일이면 충분히 도달될 것이나 다음 연도 1월 3일에 갑의 해답이 배달되었다. 근데 갑은 을이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언제? 발신한 때. 언제? 12월 23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절대 안 나온다. 사람들은 이래 나와야 그냥 기분 좋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런 거 그냥 이제 그냥 근데 또 출제자가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있대. 그냥 실력을 테스트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뭐로? 서비스로.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자, 거기 돌고 요건. 한쪽은 원시적 불능 잘못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하나여 하면 반드시 몇 개? 두 개 하고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무과실, 과실 없이 모르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민법은 원시적 불능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상대방은 선임과 동시에 무과실, 계약을 유효한 거로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손해. 그 다음에 의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죠. 신뢰의 의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하나여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되노? 그렇지. 요거는 몇 개? 한 개 하면 OX, X. 그치? 하나여가 없으면 OX. O. 그렇지. 요런 걸 안다고 이제 법률적 지식.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혼자 공부했거나 인터넷 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렇게 개판은 아니다.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거. 하나여 하면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두 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그지. 하나여가 없으면 OX. O. 그렇지. 신뢰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이 이걸 뭐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건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다. 무슨 부가? 전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고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그건 어느 거? 여러분 담보 책임 어느 거? 어느 거?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다시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실고 다시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거 적용하지. 574조 적용하고 535조 이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3번. 그래서 여러분 그죠? 신뢰이익은 딱 두 개다. 우리 민법에 있는 거는 535조 그 신뢰이익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한 신뢰이익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무슨 행위 성립한다? 불법행위. 1번 맨 끝에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하면 OX, X. 왜 채무불이행이 안 되노? 아직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러면 여러분 1번에서 가장 핵심 단어 상당한 이유 없이 셋째 줄. 그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그거 조심한다.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상당한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은 불법행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 다음에 4번, 2번, 3번 여러분 봐주시고 4번은 여러분 4번에서 셋째 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그걸 무슨 자료? 위자료는 무슨 또로? 별도로 청구합니다. 그 다음 5번 계약 이행에 착수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신뢰 손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적극적 요구에 따라 무슨 적 요구? 적극적 요구에 따라 착수해가지고 돈이 들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어디 있노? 또 잘 내는 거 3번에 넷째 줄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요 견적서, 제안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것. 자, 그 다음 64번 짱 중요하다. 요거 하고 쉬는데 자, 한번 읽어보는데 그지? 엄청나게 설명했는데 갑은 을에게 다시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A 토지를 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1월 후에 장금은 2월 후에 소유권이 필요한 서류를 상한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무슨 금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장금도 지급하지 않고 갑도 소유권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장금일이 경고하였다. 옳은 것. 어디 주체할 때노? 그렇지. 장금일 지급일을 경고하였다. 요거 꼭 기억한다. 장금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그렇지.
했죠? 넘어가도 되겠죠? 무슨 일이 경과했다? 잔금일이 경과했다. 빨리. 잔금일이 경과했다. 빨리. 양쪽 다 윗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매도인은 일단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잘못 책임을 물으려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잘못 책임을 물으려면 무슨 제공을 해야? 이행 제공. 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인이 무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다시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한. 다시 누가?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등기 서류 제공 안 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잔금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하면 매수인은 무슨 거절, 무슨 이행을 가지고? 동시행을 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자, 포인트. 요 한 개만 확실하게 해도 동시행 끝난다. 자,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고? 잔금일이 경우에 지금 양쪽 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럼 자, 여기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리는 방법은 매도인이 무슨 서류를 제공해야? 등기 서류. 그럼 매도인은 등기 서류 제공 안 하는 한 매수인은 여전히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끝. 자, 옳은 것 갑니다. 1번 X, OX. X. 핵심 단어. 해제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아까 있죠. 갑은 무슨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을은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그래서 등기 서류 제공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갑은 중도금과 잔금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해제는 일단 위반이 돼야 해제다고 하는지. 맞습니까? 예. 요거 꼭 몇 번씩 본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을이 갑의 A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을은 갑이 제공할 때까지 중도금, 잔금 청구를 무슨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이거 골 때리기 어려운 거다. 딱 요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중개사가 요즘. 그러니까 간이 털컹하죠. 요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4번. 을이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을이 갑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다. 아까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그럼 갑은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하면 을은 무슨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서류 제공 없이? 등기 서류 제공 없이 청구하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키는 갑이 등기 서류 제공이 키다. 갑이 등기 서류 제공 안 하는 한 양쪽 다 무슨 이행 상태에 계속 있다? 동시행. 그 다음 5번. 을이 갑에 대하여 동시행 항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까지.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동시행 상태는 있지만 중도금 안 준 이자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잔금일까지. 지금은 나중에 등기 서류 제공하면은 잔금일까지 이자는 붙여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말이다. 잔금일까지 중도금 지금의 이행지체 책임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요거는 뭐 한다? 진다. 나중에 줘야 된다. 중도금 안 준 것에 대한 지연이자 언제까지? 잔금일까지. 나중에 주게 되면. 근데 나중에는 줘야 되지만 지금은 이걸 주는 걸 여전히 무슨 거절하면서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갑니다.